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품 가공 공정을 다루기 앞서서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용어가 워낙에 반복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여기 있는 용어들을 익히고 가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원료 중에서 품질이 낮은 것을 제거하거나 일정한 기준의 품질별로 분리를 해내는 과정. 이런 과정이 선별 과정이에요. 그리고 정선 과정.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원료 이외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씻거나 바람에 날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세척은요. 네, 정선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자, 특히나 이것은 이물질을 씻어서 제거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이것을 세척이라고 불러요. 자, 특히나 물을 이용한다. 그럴 경우는 물 숫자를 써서 수세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도정 과정. 곡류의 겨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해서 내부의 배유 부분만을 그렇게 남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절단 과정. 네, 쪼개기라든가 슬라이스 뭐 등등 다른 이름들을 쓰기도 하는데 원료를 가공하기 좋은 크기로 잘라내는 공정이 바로 절단 공정이 된다. 그리고 재핵이라는 게 있는데요. 핵을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핵인가? 식물성 원료 안에 있는 종자, 이 종자를 핵이라고 해요. 그 종자를 제거하는 것을 재핵 과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박피, 네,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원료의 겉부분에 있는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수침은요, 물에 담가놔서 불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물을 첨가를 해주면 원료가 물을 먹고 부드러워지겠죠. 그렇게 하면은 가공이 물을 먹기 전보다는 좀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자 공정. 증자는요, 이거는 수증기를 불어 넣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찐다, 끓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증기를 불어 넣어서 찌거나 아니면은 물을 가해서 끓이거나 이런 과정을 증자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쇄 과정, 다른 말로 파쇄라고 하는데요. 압착, 절단, 비틀림 등 이런 복잡한 과정, 이런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갈아내는 겁니다. 원료를 파쇄하는 공정, 갈아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살균 과정, 뭐 또 다른 말로 멸균이라 그러죠. 원료나 용기에 있는 미생물 전반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전반을 그냥 정제 과정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앞서서 뭐 정선이라든가 하는 것과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원재료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완제품을 깨끗하게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진 과정, 다른 말로 청정이라고 하는데 액상 제품 내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맑게 만드는 과정이다. 맑을 청자 써서 청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혼합 과정, 섞는 겁니다. 원료에 여러 가지 원료 또는 첨가물을 섞어준다. 그리고 또 여과 과정은 입자의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채라든가 반투막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요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과 막보다 입자 크기가 작은 것은 통과를 할 것이고 여과 막보다 입자 크기가 큰 것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여과막 위에 남겠죠. 그런 식으로 선별 분리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사별 과정, 다른 말로 체질 이런데요. 채로 치는 겁니다. 이거는 굵은 채에서 고운 채 순서대로 그렇게 체질을 해주면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심 분리 과정, 과량의 물과 함께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서 침강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때 관여하는 주된 물성은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데 밀도가 큰 애들이 먼저 떨어지고 밀도가 작은 애들이 나중에 떨어지는 거를 이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 밀도가 작은 애들을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중력 가속도에 수만 배나 되는 그런 가속을 가해서 그렇게 침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기 과정, 다른 말로 배기 과정이라 그러는데 용기 안에 공기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기체를 빼는 데서 탈기, 배기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충전 과정은 채우는 거죠. 제품의 기체를 채우는 그런 과정이 된다. 뭐 기체 말고도 액체 같은 거를 채운 것도 충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탈수 과정. 혼합물 안에 있는 수분을 물의 형태로 제거를 해내는 그런 과정이 탈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건조 과정. 네, 탈수하고는 좀 비슷한데 여기서 좀 다르죠. 탈수는 물의 형태로 제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요, 건조는 수증기의 형태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요 두 개 차이가 있다는 거 잘 명심을 해주시고, 그 다음 용출 과정은 녹이는 거죠. 원료를 가열해서 원료 안에 있는 물질을 액상의 형태로 얻어서 녹여서 그렇게 얻어낸다. 그리고 압착 과정. 네, 눌러서 짜내는 거죠. 착즙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원료에 기계적인 압력을 가해서 액상 물질을 뽑아낸다. 추출 과정은요, 용해도가 다른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성 용매와 비극성 용매, 요 두 개를 이용을 해갖고요. 그래서 원료에서 필요한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기름 성분을 빼내고 싶으면요, 지용성 내지는 뭐 소수성 용제를 이용을 해주고요. 만약에 물과 좀 친한 그런 친수성 성분이면은 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빼내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탈모 과정. 네, 좀 가슴이 아파지는 말이긴 한데요. 네, 도체의 털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체는요, 도축된 가축을 의미합니다. 네, 소라든가 돼지를 먹을 때 표면에 털 있으면 먹기 좀 나쁘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짐승들의 털을 제거를 한다. 그리고 골발 과정. 뼈를 빼내는 겁니다. 뼈뿐만 아니라 힘줄, 인대, 껍질, 지방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과정이 골발 과정이에요. 정형 과정은 도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부위별로 절단해서 분리를 한다. 그래서 뭐 등심, 안심 이런 것들 알죠? 뭐 갈비살 이렇게 부위별로 그렇게 나누는 과정이 정형 과정이에요. 그리고 탈색 과정. 원료 또는 제품의 색을 제거를 하는 공정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특히나 하얗게 만들 경우는 특별히 표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탈취 과정. 네, 이거는 냄새를 제거하는 과정이고요. 표준화는요, 제품의 조성과 품질을 일정하게 만드는 공정의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균제라는 전반적으로 미세하게 쪼개갖고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균질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중화 과정. 제품의 pH를 중성화시킨다. 그래서 pH를 7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중화예요. 만약에 산성물질 중화해서 7에 가깝게, pH를 7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경우는 산이 제거되죠. 이런 경우는 특별히 탈산 과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발효 과정. 스타터를 원료에다가 그렇게 접종을 해서 증식을 시켜서 그렇게 미생물의 산물을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발효입니다. 분해 과정.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쪼개는 그런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화 과정. 네, 분해 과정의 일종인데요. 당에 한정해서 분해를 하면은 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전분질을요, 당질로 그렇게 바꾸는데 효소라든가 산 등을 이용해서 그렇게 분해를 하죠. 그렇게 전분을 당화시키면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숙성 과정. 일정 시간 동안 원료 또는 제품을 놔둬서 제품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공정 전반인데요. 이때 숙성은요, 발효하고는 다릅니다. 발효 같은 경우는 외부의 미생물을 이용한다면, 숙성 같은 경우는 자체의 효소를 이용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게끔 놔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효소랑 관련 없는 제품이라면요, 일정 시간 동안 놔두면요, 그러면 그 관능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날아가면서 향미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 과정. 버터 만들 때 쓰는 과정인데, 크림의 기계적인 교반으로 충격을 줘서 지방구를 응집시키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버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 과정. 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액상 제품 내 수분 함량을 줄여서 제품 내의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증용 과정. 이거는 부피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용이 부피고 증이 증가시킨다는 거죠. 보통 원료에 공기를 주입해서 부피를 증가시키는데, 뭐 아이스크림 같은 데 적용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열 과정. 원료 및 제품의 온도를 높이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보통 살균 같은 경우는 가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균 앞에다가 특별히 가열살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각 과정. 제품의 온도를 낮추어 주는 겁니다. 보통은 냉장 상태로 놓기도 하지만 냉동 상태로 그렇게 냉각을 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예냉 과정. 수확한 첨가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동결점 근처에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첨가물의 호흡률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지 과정. 혼합된 유계, 보통 햄이라든가 소시지 만들 때 쓰는 공정인데요. 염지제를 첨가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담가 놓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 아질산 염이라든가 아니면은 소금, 조미료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서 그렇게 절여 놓는 과정이 염지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연 과정. 연기를 쐬갖고 원료에 흡착시키는 공정이다. 그리고 성형 과정은 제품을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정형 과정하고 비슷하긴 한데 정형의 경우는 보통은 식욕 같은 데 적용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성형은요. 그냥 어떤 것이든 다 적용합니다. 뭐 비전에는 제품들 뭔가 일정한 틀에 찍어낸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봉은 외부의 공기랑 수분 등의 유입을 막을 목적으로 단단히 포장을 하는 것이다. 권체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말 권자를 쓰는 거예요. 몸체를 그냥 감아내는 겁니다. 금속관 뚜껑을 이중 권체법으로 밀봉을 시키는 조작이다. 또는 금속관 뚜껑의 밀봉 부분을 권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통조림 제조 공정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장의 경우는 제품 용도에 맞는 포장재에 제품을 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식품 가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가공하는 거죠. 원래 식품을 뭐 자연적으로 그대로 얻어서 그냥 놔둬도요. 그 햇볕에 의해서 말리죠. 네, 자연적인 가공 과정입니다. 근데 뭐 인위적인 조건에서 뭔가 조미료를 집어 넣는다든지 뭔가를 섞는다든지 뭐 끓인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가해도 가공이 될 수가 있어요.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변화를 가해서 품질을 향상을 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저장성, 안전성, 영양성, 기능성, 기호성, 편의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제품의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호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요구에 부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식품 가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의 원상태나 적정한 가공 상태로 보존을 한다. 그래서 변질,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저장이라고 한다. 가공은요, 특별히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원재료를 물리화학, 미생물학적 처리로 품질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용 가치를 높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식품의 제조 공정은요, 뭐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전처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전이 있고요.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열 살균하는 그런 보건 공정 이런 것도 포함을 할 수 있어요. 전처리는 원료의 청징 그리고 또 선별 등급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보전 조작은요 뭐 가열 비가열 살균 증발 농축 건조 냉동 방사능 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환 공정의 경우는 뭐 분쇄 체분리 혼합 유화 원심 분리 뭐 추출 압착 결정화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식품 재료의 성질 뭐 여러 가지 있죠. 기하학적인 성질, 모양 갖고 보는 겁니다. 원료의 모양이나 크기와 균일성 이런 것들은 가공 적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모양은 생각외로 많이 중요합니다. 뭐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잘 갖추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뿐만 아니라 가공할 때도 모양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포자, 동결, 통조림, 멸처리 뭐 이런 것들 포장, 포자가 아니라 포장이죠. 포장, 동결, 통조림, 멸처리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폭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포자라고 써있는데 포장이라고 바꿔주세요. 포장. 네, 그리고 균일성, 충진, 운반, 열처리, 동결, 건조, 선별 등급 조작에 관여하기 때문에 균일한 게 중요하다. 그리고 표면의 활면도 표면이 매끌매끌하냐 거칠거칠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세척과 가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크기와 중량 아무래도 큰 원료일수록
그 작게 소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큰 것 자체를 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덩어리를 가지고 잘 균일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가공재료 선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비표면적.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은 경우 보통 작은 재료고요. 작게 소분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표면적이 작은 애들은 부피는 큰데 비해서 뭐 덩어리로 있는 경우는 비표면적이 작다고 볼 수가 있죠. 추출, 훈연, 염도 처리 등에 관여된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무래도 비표면적이 작은 애들일수록 가공이 좀 까다롭고 비표면적이 큰 애들일수록 가공이 좀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 중요하죠. 원료의 색깔, 질감, 기계적 마찰, 그리고 응력에 대한 저항성, 물과 공기에 대한 역학적 성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것이다. 색깔 같은 경우는 눈에 바로 띄잖아요. 색의 경우는 전처리 기술 또는 가공 기술을 이용을 해갖고요. 색을 유지를 시키든지 색을 빼든지 아니면 기존 색을 강화시키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감. 텍스처는 되게 중요하죠. 당장에 사람이 먹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부드럽다, 질기다, 거칠다, 꺼끌꺼끌하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그런 인간의 관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 공정에서도 중요한데 가공 공정 중에 받는 그런 기계적 능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원료의 선택과 개발 이럴 때도 질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과 공기에 대한 역학적 성질 중요하죠. 만약에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거는 물에 적시지 않고 깨끗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세척 방법을 바꿀 수가 있고요. 물에다가 좀 담가서 침지를 좀 시켜야 된다 하는 것들은 물을 잘 쓰는 게 중요하겠고 원료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선별을 한다든가 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물리적 성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질감, 이상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 원료의 기능을 보게 되면요. 원료는 처리 공정 중에 성분의 변화가 수반되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던 것도 가열 같은 걸 거치게 되면 좀 부드럽게 되고 부드러운 것을 높은 온도로 가해주면은 그 딱딱하게 그렇게 굳는 성질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성질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상적인 기능, 최대의 가공 효율과 그리고 또 1급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 그런 원료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 선정부터 좀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물론 품질이 좀 좋지 않은 원료를 쓰더라도 일정한 품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뭐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원료가 된다. 그게 가장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료의 결함. 항상 늘 깨끗하고 좋은 원료만 얻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공교롭게도 그 들어오는 원료들이 다 일정하게 품질이 좋은 상태로 들어오리라는 보장이 없죠. 원래의 모습과 다른 기형, 불균일, 접촉, 충격 등으로 생긴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하될 수도 있고요. 색깔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색이 됐다든가 아니면 위생 해충, 동물 미생물 오염, 이물질, 원료의 미숙 또는 과숙, 질감, 기능상의 결함 이런 것들 때문에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한 것들은 쓰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들의 경우는 건져갖고 제품으로 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원료의 재배와 수송, 저장. 재배하는 과정에서조차 좀 신경을 써서 좋은 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재배 쪽에 관련된 것은 보통 농학 쪽에서 좀 신경을 쓸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식품 쪽에서는 뭐 수송, 저장 이쪽에다가 조금 중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식품의 가공은요, 원료의 재배 조건과 원료의 성질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유명 셰프들이 어느 산지에서 어떻게 처리한 원료를 좀 가져오는 데 있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원료의 시작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공장을 돌리는 입장에서는요, 그런 게 조금 덜 중요하고 수송이라든가 저장에 의해서 그 원료를 좀 일정한 품질로 그렇게 유지를 해놓고 가공을 일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돌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원료의 계약 구매, 그리고 원료의 선발 육종, 수기 예측, 수확기간 연장, 수확의 기계와 수송 방법, 원료의 저장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계획이
선행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감자 제품이 있는데 그 감자 제철이 되면요 핵감자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포장재를요 그렇게 바꿔놓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핵감자를 써서 제품 만들었다 이렇게 어필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칩을 딱 검색하면요 그 수확 시기에 따라서 포장지가 바뀌고 내용이 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 가공 설비와 세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RP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씻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계를 분해하지 않고 조립된 상태 그대로 장치 내부에 세제 등을 사용해서 오염물질을 제거를 합니다. 세제에 잔여물이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세척수로 또 헹궈주고요. 그리고 살균제로 세척된 표면을 살균하고 최종적으로 헹궈주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COP, 기계 및 부품을 분해해서 세척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건 모든 기계들을요, 다 COP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OP 같은 경우는요, 어쩌다가 한번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정 주기로 기계 여러 개 드러나고, 일정 주기로 웬만하면 CIP로 하는데 어떤 주기가 되면은 COP를 딱 한 대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려갖고 위생과 청결을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수세정, 약재를 전혀 쓰지 않고 세척수만으로 세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커피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요 세제 냄새 같은 게 배면요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구 같은 경우는요, 이런 특수한 경우는요, 뭐 향이 중요한 뭐 녹차, 커피 이런 경우는 물로만 세척을 하고 되도록 깨끗하게 그렇게 유지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무 세척을 할 때 효과, 뭐 장점과 단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물의 분사압이 세면요 잘 씻깁니다. 오염물질이라든가 세균 제거에 용이해요. 하지만 분사압이 너무 세게 그렇게 가해주게 되면은 뭐 특히나 가까운 데서 분사압을 너무 세게 하면은 수압에 의해서 기계가 파손될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분사거리가 너무 멀다. 네, 분사거리가 멀 경우는요 세척 범위가 넓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다? 오염물질이라든가 미생물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물론 수압이 좀 먼 거리에서 쏘게 되면은 제품 파손 위험이 감소하겠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다. 분사거리가 너무 가까울 경우. 네. 센 수압으로 제거하기 편해요. 하지만 표면적이 또 좁아진다. 그렇게 해서 세척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너무 가까우면은 제품 파손의 위협이 있다. 네. 분사거리를요, 적당히 잘 조절하는 게 좋겠죠. 일정한 압력으로 적절히 씻기면서 적절한 세척 범위가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물의 사용량이 너무 많을 경우 오염물질이라든가 세균 제거에 용이하다. 일단 물을 많이 쓰면요 잘 많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단점 물 낭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분사 표면적과 그리고 또 수압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갖고요. 그렇게 적절한 강도와 세기로 범위로 그렇게 분사 세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뭐, 식품 가공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쯤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강사에게 질문하기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